안녕하세요.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수학교사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인 다항식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 단원의 내용은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을 하기 전에 간단히 중학교 때 배운 다항식의 곱셈, 단항식이죠. 단항식의 곱셈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곱하는 건데 곱하는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호, 부, 숫자, 문자. 그래서 부수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부호 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부호. 숫자 8, 2, 16. 그다음 문자는 문자끼리 다 곱하면 돼요. x제곱, x니까 x 세제곱. y는 요게만 있네요. 그러면 y의 3승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나눗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부호 먼저, 부호가 플러스니까 건들 거 없죠. 그 다음에 6을 3으로 나누면 2, 그 다음에 x 3승을 x로 나누면 x제곱, y제곱을 y로 나누면 y 이렇게 되겠네요. 단항식의 곱셈을 할 줄 알면 다항식의 곱셈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연산 중에 사칙연산이라는 건 4개의 연산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중에 곱셈하고 나눗셈이 어려워요. 그래서 덧셈하고 뺄셈은 선생님이 생략을 했고 곱셈하고 나눗셈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보시죠. 요 가방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로의 넓이가 y 플러스 b, 세로의 길이가,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a. 그럼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하면 전체 넓이가 되죠. 근데 이거를 각각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조각을 더하면 전체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겠네요.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는 by니까 bx네요. bx니까 여기네요. 3번. 이게 3번이네요. 3번. 그 다음에 ay는 2번. 이게 4번. 그래서 1, 2, 3, 4를 더한 게 요게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다항식 전개를 할 때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xy.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xb, bx.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ay.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ab.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 전개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계산을 먼저 하고 답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면 뭐 되죠? 6, x 세제곱.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부호 먼저, 부호 마이너스 숫자 4, 문자 x 제곱. 부수문 기억하시죠? 아까 단항식 할 때 한 거. 여기 두 번째 거 했습니다. 세 번째 거 해볼까요?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8, 문자는 x.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 이렇게.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9, x 제곱. 이렇게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하나 있네요. 마이너스, 숫자 6, 문자 x.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러면 부호, 숫자, 문자는 없으니까 이게 끝이네요. 그러면 동류항끼리 같은 항끼리. 같아 보이는 애들이 보이나요? 제일 높은 애는 6x 3승이네요. 요거는 있을 거고, 다음 x제곱항이 요거하고 요거네요. 요거하고 요게 x제곱이네요. 그러면 4개, 9개. 얘는 마이너스. 그러면 5x제곱. 다음에 x, 8x 마이너스 6x. 그러면 2x 되겠죠. 마지막 숫자는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배 법칙 잘 할 수 있겠죠?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2x랑 3이랑 분배 법칙 쓴 거죠. 그래서 각각을 계산하면 요쪽 요거 계산한 게 요쪽, 요거 계산한 게 요쪽. 그래서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네요. 원리를 잘 이해하셨으면 이제 체크하고 교환이란 이게 수학에서 연산을 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이름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환하면 뭐죠? 바꾸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A, B, BA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결합은 뭐죠? 이렇게 묶는 거죠. 묶기. 그래서 이렇게 묶거나 저렇게 묶거나 똑같아. 뭐 이런 얘기. 다음 분배 법칙은 나누어 주는 걸 분배라고 하죠. 나누어 주기. 이렇게 단어의 뜻만 알면 이게 무슨 법칙인지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교환이 뭐라 그랬죠? 바꾸기, A, B, BA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결합 법칙, 묶기라고 했죠. 앞에 걸 먼저 묶어서 계산하나 뒤에 걸 먼저 묶어서 계산하나 똑같아 라는 게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아까 나누어 준다고 그랬죠. 나눠주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이 쓸 수 있다. 뭐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는 이름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개하는 거는 숙제로,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잘 전개를 분배 법칙을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2학년쯤 배우셨을 거예요. 거의 그 구구단 수준으로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외워서 해야 되는 공식이거든요. 공식.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 중학교 때 배운 거 복습이에요. 요거 뭐라고 부르죠? 완전제곱. 요 같은 구조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다음 얘는 뭐라고 부르죠? 더하기 빼기라고 해서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런 걸 왜 적냐 하면 김춘수의 꽃 이런 거 아나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대상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불러줄 때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거든요. 이게 그냥 기호의 나열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름을 붙여주면 이 이름을 따라서 외울 수 있어지거든요.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 기본 전개죠. 2차식 전개.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 요거는 뭐 변형이죠, 변형. 앞에 숫자가 붙었을 따름인.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중학교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은 선생님이 학교 오면 시험 볼 거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100번 쓰고 읽고 그냥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가운데 뭐가 나오죠? 2ab.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a제곱, b제곱 사이에 마이너스 2ab가 나오겠죠. 다음 합차 공식은 합차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전개하면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공식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저 곱셈 공식을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중학교 때까지가 2차였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3차를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3차 방정식을 풀고 3차식을 인수분해하고. 그래서 3차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고 외울 수 있느냐를 묻는 게 곱셈 공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처음 배울 때 구조를 잘 파악해서 한 번에 외우는 게 편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제곱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세제곱은 뭐가 될까요? 한번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일 앞에는 3승 나오겠죠. 3승. 제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b의 3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나오냐? 여기가 2ab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3ab? 근데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지금 2차식은 두 개를 곱했거든요. 얘는 A 두 개, 얘는 A, B 이렇게 두 개, 얘는 B 두 개. 3차식은 세 개를 곱해야 돼요. 문자를 세 개. A를 세 개, B를 세 개. 그러면 A, B를 잘 섞어서 세 개를 곱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A 제곱 B와 A, B의 제곱. 이해되시나요? 문자 세 개를 곱해야지 3차식이 완성된다고요. 그리고 요 앞에 숫자가 붙는데 그 숫자는 3입니다. 3. 잘 외우실 수 있을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걸 완전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완전 세제곱 공식은 완전 제곱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볼까요? 2차식의 합차 공식이죠. 합차. 그러면 얘도 합차의 형태네요. 여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 여기가 조금 다르다는 게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눈여겨보면 되겠지만 아무튼 결과, 이 답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면 여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외우시고 잘 응용하실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죠. 그 전에 3개짜리의 곱,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고 두 개씩 곱한 것들, AB, BC, CA 이런 것들이 두 개씩 나온다. 뭐 이런 거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살펴보죠. 그러면 본 내용 완전 세제곱 공식 기억하시나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근데 우리가 배운 분배 법칙으로 이게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먼저 할 수 있겠죠? 요거 분배 법칙 쓰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공식으로 쓸게요. 2차니까. 2차는 요거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A 플러스 B가 붙어 있어요. 이제 분배 법칙 쓸게요. 이제 분배 법칙. 요렇게 쓰면 A 세제곱. 이거 표시해 줘야지 안 헷갈리겠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 A 제곱 B. 되죠? 되죠?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 두 번째 2AB랑 요거 할 겁니다. 그러면 부호, 숫자, 문자 A 제곱 B. 요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해야 되겠죠? 플러스 부호, 숫자 A, B 제곱. 잘 따라오고 있죠? B 제곱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A 먼저 쓰고 A, B 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 동료한끼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A 세제곱. 제일 끝에 뭐가 나올 거라고요? B 세제곱. 가운데 뭐가 나오죠? A 제곱 B가 하나, 여긴 두 개. 그러면 3A 제곱 B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 A B 제곱은 여기에 두 개, 여기에 하나니까 얘도 3A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공식 외우는 거랑 전개하는 거랑 뭐가 더 쉬울까요? 외우는 게 쉽습니다. 외우는 게. 전개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 요것도 전개해 볼게요. 얘는 전개하면 이렇게 세 개 하겠죠.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 B 제곱 세 개 뭐 한 건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밑에다 쓸게요. 밑에 줄에다가 부호는 플러스 A 제곱 B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B의 제곱. 왜 이렇게 썼는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B 세제곱 되었나요? 그러면 뭐가 되죠? 요거 이렇게 없어지네요.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선생님 아까 잘못했네요 또. 이 실수를 빼면 선생님이 아닌 거죠.
요거 공식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거 뭐가 틀렸는지 보이시죠? a 세제곱 그다음에 b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나오네요. 플러스 b 세제곱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그러면 문제 2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이 공식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걸 숙지한다 그래요. 네.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지 공식을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두 번째 거 정리를 하면 세 개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죠. 뭐 나온다고요? ab, bc, ca 이런 게 두 개씩 다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다음에 ab가 두 개, bc가 두 개, ca가 두 개. 할 수 있죠? 완전 세제곱 공식 기억하시죠? 계속 반복합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 사이에 뭐가 나와요? 3a 제곱 b, 3a b제곱. 할 수 있겠죠? 다음 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b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b 있는 자리에 부호만 바뀌어요. 여긴 b가 없으니까 a 세제곱 그대로죠. 여기 b가 마이너스 b가 되면 마이너스 3a 제곱 b. 다음 여기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얘는 바뀌지 않아요. 요 부분은 플러스 3a b제곱은 그대로 있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b 세제곱 마이너스 b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바뀌겠네요. 공식 볼까요? a 세제곱, a 제곱, a b 제곱 여기는 안 바뀌어요. 요것만 바뀌면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위에 부분 아까 공식 했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럼 그 밑에 건 뭐가 되느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못 외우면 큰일 나요. 큰일.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여야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헷갈리고. 지금 어렵지 않을 때 완벽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인데요. 곱셈 공식 그대로 전개를 하면 되죠. 세 개의 제곱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곱이 나오죠. a제곱, b제곱, c제곱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2ab, 2bc, 2ca. 그러면 플러스 2ab, 그 다음에 2bc죠. bc.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2ca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걸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하면 a제곱 플러스 뭐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b제곱 또 빼먹었네요. b제곱 플러스 1. 이 정도로 뭐 정리하셔도 되고 정리하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계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어떤 공식을 쓸지 보이나요? 이거 요 부분을 a라고 할게요. 2a를 대문자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대문자 b라고 쓸게요. 요거랑 짝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앞에 쪽은. 뒤에 쪽은 2a가 대문자 a니까 요건 a 제곱이 될 거예요. 4a 제곱은. 다음 b제곱은 그대로 b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ab는 뭐냐면 2a가 대문자 a니까 a 곱하기 대문자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이 보신 공식이죠. 3차의 합차 공식. 여기가 빼기, 여기가 더하기. 여기 플러스가 빠졌네요. 전개해 볼게요. a 세제곱. 중간에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공식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분배 법칙 써서 다 하지 않아도. 그럼 원래대로 이제 돌려놔야죠. 대문자 a는 2a니까 2a에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a의 세제곱 2를 3번 곱하면 뭐가 되죠? 6이 아니라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8입니다. 8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답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전개하는 거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곱셈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곱셈 공식을 못 외웠다 그러면 이 단어는 끝이에요. 끝. 반드시 곱셈 공식 2개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3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곱셈 공식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형태죠. 3개의 제곱. 다음 요거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완전 세제곱 공식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3차 합차죠. 3차식 합차 3차. 그 다음에 요거는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3차식의 합차 공식. 요거 숙제로 해보시면서 곱셈 공식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수식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연립방정식처럼 보이죠. 식이 2개, 문자가 2개. 그러면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데 찾다 보면 조금 애매한 숫자가 나와요. 뭐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이건 정식풀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생각을. x는 3-y 이렇게 해서 요거를 대입합니다. x에다가. 그러면 3-y에 y는 마이너스 2. 뭐 하려는 건가 하면 연립방정식은 한 문자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x라는 문자를 없애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y제곱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y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3y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었죠. 는요.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y 값을 구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곱해서 2 되는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빼서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없어요. 이런 거. 없다는 얘기는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연수 범위, 정수 범위에서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y 값을 여러분이 찍어서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숫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풉니다. 네. 다시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요 형태가 우리가 본 3차의 합차 공식이죠. 기억나시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뭘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오죠? 생각하고 계시죠? x 플러스 y에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기억하시겠죠? 곱셈 공식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러면 여기 값을 알 수 있는 거 혹시 찾았나요? 요 값 알 수 있죠? 요 값도 알 수 있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알면 되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또 이런 거에서 구할 수 있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2xy를 더한 거. 좀 식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에서 첫 번째 식 요거 만들었습니다. 다음 여기에 x제곱이랑 더하기 y제곱을 잘 모르겠어서 요거 해결하려고 요 식 만들었습니다. 이젠 숫자를 잘 대입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여기 먼저 할게요. x 플러스 y가 얼마죠? 3. 그럼 3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뭔지 몰라요? 요거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xy 값은 마이너스 2.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 더하기 4 하니까 13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이 13 어떻게 구했는지 되죠? 13. 그럼 이제 여기다 다시 또 대입하는 거예요. x 플러스 y는 얼마?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고 했죠. 13 빼기 xy는 얼마죠? 마이너스 2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 되겠네요. 요 값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네요. 어떻게 하는지 될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써놓고 x 플러스 y와 xy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보죠. 3 곱하기 선생님이 또 산수에 약해서 45네요. 이건 아는 숫자네. 45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35. 이 문제가 아마 이번 단원에서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정리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무슨 공식 이용했어요? 합차 공식. 3차의 합차 공식. 그 다음에 완전 제곱 공식. 거기다 숫자 대입해가지고 찾아내는 이런 문제입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45 맞네요. 네. 문제 4번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보시면서 오늘 배운 곱셈 공식을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곱셈 공식이 다항식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 단원을 잘 해놓으시면 이 뒤에가 쉬워요. 근데 이거 쉽게 넘어가려고 공부 안 하시고 빠뜨리면 이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곱셈 공식 2개 있죠? 첫 번째 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 전개. 그 다음에 새로 배우는 3개의 완전 제곱, 세제곱, 완전 세제곱식 2개, 그 다음에 세제곱에서의 합차. 이렇게 2페이지, 곱셈 공식 1, 곱셈 공식 2라고 되어 있는 요 2개를 꼭 외우시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